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 라벨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라벨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색인지 아시나요? RGB. 맞습니다. RGB죠. 자, R, G, B. 요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색만 모이면 여러 가지 색을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이런 RGB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R이라는 데이터 하나, G라는 데이터 하나, B라는 데이터 하나, 세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을 받아서 보시면은 이렇게 픽셀 단위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픽셀 단위가 X축으로 256개가 있을 거고요. Y축으로 256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판이 세 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에 따라서 색깔이 진해지거나 연해진다라고 하면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아지겠죠. 색깔이 없을 때는 0으로 처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비슷하게 똑같이 들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밥 완전히 맛있다라고 원래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는요, 붙여서 인식을 해서 각각마다 뜻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얘는 명사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품사를 먼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슬라이싱을 막 해요. 띄우거나 아니면 뭐 명사가 두 개 있을 때도 복합 명사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떼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지정을 해서 얘에 따라서 이것들도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보통. 숫자로 해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숫자, 0. 몇몇몇몇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데이터가 오디오 데이터입니다. 자, 오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가 사람의 목소리, 즉 음성 데이터를 듣고 정보를 추출하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음성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음성이 나오면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올라가겠죠. 안 나오면 내려가겠죠. 음역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만약에 목소리가 크면 커지고 작으면 작게 나타납니다. 음파가 파동이 작게 나타나느냐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이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축이 있는 곳에 만약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이 지점에 있는 숫자들 있죠. 만약에 XY축이라 치면 이 숫자들을 우리가 데이터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음성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한 음성, 컴퓨터 비전의 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런 데이터는 저희 어제 배웠죠? 모두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보통 아는 여러분들의 정형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냐? 엑셀에 들어가는 행과 열이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숫자나 문자 같은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발생한 데이터들인 음성, 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런 데이터들은 보통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성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게요, STT라는 기술이 있고요, 아니면 TT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STT 같은 경우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음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음성 합성 기술을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TT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가장 대표적인 오디오 AI에서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오디오 AI 기술에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요, 소음 제거, 잡음 제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소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음성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분석에 잘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들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또 알 수 있는 게 음악 알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그 음성인식 기술 쓰면요, 음악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노래가 뭐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켜서 놔두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다 찾아줘요. 그런 식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생활 속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화형 AI입니다. 자, 대화형 AI는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 보통은 스마트홈 스피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클로바, 그 다음에 기가지니, 카카오, 누구, 아니면은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대화형 스피커 있죠? 요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날씨나 맛집, 영화 방송, 인물, 기타 등등 TV나 IoT와 함께 TV 아니면은 제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요런 대화형 AI가 있죠. 그리고 응급 활동을 할 때도 요게 아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형 AI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비서형 AI가 있겠죠. 여러분들 애플 쓰시는 분들은 시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 있을 겁니다. 하이 빅스비 하면은 아마 스마트폰이 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를 여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막 강의를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제가 갤럭시를 쓰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소리를 다 꺼놔요. 그런데도 빅스비가 혼자서 말을 해요. 제 목소리를 인식을 했는지 빅스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화를 합니다. AI로. 이렇게 빅스비 가시신 분들은 한 번씩 부르면 스스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서형 AI를 통해서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가 궁금해요. 밖에 바로 안 보고 오늘 날씨가 뭐야? 하면은 바로 알려주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말을 했을 때 이런 AI 비서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이런 비서형 AI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탐지형 AI도 있습니다. 자, 탐지형 AI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AI 로봇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 가면 자주 보시죠? 배달을 해줘요. 알아서 배달을 해주고 만약에 이 서빙 로봇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피해서 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오다가 다른 데 가서 그릇도 회수해 올 수도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AI로 접목을 해서 같이 넣어 놓으니까 이런 서비스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배달도 가능은 하다는데 상용화는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게 미국에서 배달하는 로봇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좀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위험, 탐지,
사람이 만약에 쓰러져 있는데 CCTV가 봤을 때 몇 초 이상 쓰러져 있으면 이 사람은 쓰러졌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119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험 탐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식형 AI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알고 있는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플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체를 할 때 대부분 지문 쓰시죠. 비밀번호보다는 지문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지문을 쓰실 때 이런 인식형 AI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 신분증 인식, 그리고 화폐 인식, 이런 거에도 이런 인식형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하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자, 이 생성형 AI는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챗 GPT예요. 자, 챗 GPT에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코드를 만약에 분석 공부를 하다가 코드가 모르겠어요. 코드를 모르겠으면 코드를 짜달라고 해도 코드를 다 짜줍니다. 그렇게 사람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너레이트, 생성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고요. 또는 하이라이트를 생성을 해주기도 해요. 자, 보시면 웸블던의 하이라이트를 영상만 넣었더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생성을 해준다.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하루에 거의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6일을 하잖아요. 6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볼 수가 없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네이버에서도 야구 경기 자체를 다 녹화를 해놓고 AI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함성을 많이 지른다든지 점수가 난다든지 홈런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삼진을 잡았다든지 이런 특정한 행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막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것도 생성형 AI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챗 GPT인데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가 2100년도에 있는 회사로 있는 그림으로 그려줘 하면은 엄청 본인이 상상을 한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